혹시라도 다른 나라에서 길을 잃거나 같이 여행 온 일행을 놓쳐버려서 길거리에 혼자 남겨진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아마 눈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생각조차 안 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해외여행을 가는 젊은 부모들이나 부모님을 모시고 해외여행을 떠나는 자녀들의 마음은 늘 편하지 않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잃어버리는 일이 생길까봐 말이죠. 그리고 외국에서는 무슨 일이 닥칠지도 모르잖아요. 아마 한국 같은 안전한 나라일지라도 한국을 여행 온 외국인들이 일행을 놓쳐 길을 잃는 경우가 생긴다면 마찬가지로 당황스럽지 않을까요? 오늘은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었고 한국에서 길을 잃어본 경험을 가진 외국인의 사연을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재미있는 사연이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사연 만나보시죠. 저는 튀르키예에서 석사학위 취득을 목표로 대학원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에스라라고 합니다. 원래 저희 학교에서는 한 가지 기분 좋은 연례 행사가 있었는데요. 예전부터 한국과의 교류 행사가 있어서 대학원생이라면 한 번쯤 졸업 전 한국에 다녀오는 기회가 있어 왔던 것이죠. 사실 말이 교류 행사지 간단한 행사에 한번 참여하는 것 말고는 거의 놀러 가는 것과 다름이 없는 행사라서 기대했던 것도 사실이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시절부터 이 교류 행사는 단절이 되었고요. 팬데믹 종식 선언이 내려지고 다시 전 세계 하늘길이 열리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학교는 한국과 교류 행사를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튀르키예의 경제적인 상황이 매우 어려워지고 화폐의 가치는 낮아지고 때문에 생활과 밀접한 많은 것들에서 경제적인 부담이 가해지고 있었거든요. 물가는 오르고 가계 경제에 어려움을 느껴서 식비를 줄이는 집들도 생겨나기 시작할 정도로 말이죠. 코로나 이전부터 위태롭던 튀르키예의 경제가 결국 무너져 내려버린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대학원 주관 한국과 교류 행사가 오래전부터 지속해오던 전통 같은 행사였어도 경제적인 상황 앞에서는 그런 것들도 불가능해지는 단계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국에 한 번도 못 가보고 졸업을 할 뻔했는데요. 대학원을 진학하면서 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많은 친구들도 실망하는 마음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허무하게 한국에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한국과의 교류 행사에는 저희 대학원과 연관된 한국의 학교와 그리고 이 행사를 후원해주는 후원단체의 입장도 따로 있던 것이죠. 이미 2022년에 이 교류 행사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남아도는 예산, 그리고 2년 연속으로 행사가 중단되었을 경우 이 행사를 영구적으로 중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는 조항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후원사 측에서도 남은 예산을 사용하지 않거나 이유 없이 교류 행사를 중단해버리는 사태는 꽤나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인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2022년에 이 교류 행사가 취소되어 오히려 후원금이 남아돌고 있는 상황이고 그걸 집행하지 않으면 더 곤란해지는 상황이라니 튀르키예에서는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동쪽 끝 한국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의 후원사 측에서 저희 학교에 방문하기도 했어요. 한국의 무슨 식품기업이라고 했는데 기업명은 한국어라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후원하는 회사에서 튀르키예의 사정을 살펴보고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으면 교류 행사 전체를 중단시키는 결정을 할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이 교류 행사를 유지하는 쪽으로 하고 싶다는 의견을 가지고 방문을 했죠. 그리고 저희 학생들이 한국으로 가고 싶어하는 모습들도 확인했고요. 결국 저희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자비를 조금 보태서 한국에서 지원해주는 후원금을 합쳐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은 이 결정에 매우 흡족해했고 한국에 갈 수 있다는 기쁨에 환호성을 지르는 학생도 있었어요. 하지만 마냥 기뻐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비용은 무료였지만 그래도 생각보다는 부담해야 할 금액이 있었고 그리고 한국에 도착해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돈은 개인이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의 한 달 월급 정도는 생각해야 하는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한국에 가게 되면 한 달 월급이 아니라 1년치 연봉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한 기회였고 저는 당연히 한국으로 가야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용 문제가 섞이게 되면 의견이 갈리기 마련이고 저는 대표적으로 한국에 가자는 의견이었지만 반대 의견 쪽에 셀마라는 친구가 대표적으로 한국에 가지 말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이게 희망자만 가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가던지 아예 안 가던지 나뉘는 상황이고 비용 부담 때문에 전체 인원의 80%가 찬성해야 한국에 가기로 정해져 있었거든요.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 투표를 해야 했고 투표 전 모두가 모여서 토론을 하는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한국에 가야 한다는 입장에서 대표 토론자로 나섰고요. 셀마는 한국에 가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에 서서 대표 토론자로 나왔습니다. 사실 셀마처럼 한국에 가기 싫은 친구들은 비용 문제가 아마도 제일 컸을 거예요. 만약 한국에 공짜로 갈 수 있었다면 한국에 대한 나쁜 이야기들을 하면서 한국에 가지 말자고 강하게 주장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비용이 크게 부담된다면 한국에 가지 말자고 하는 셀마가 하는 행동이 이해가 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셀마는 한국행을 반대하는 근거를 펼칠 때 솔직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셀마는 한국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을 하면서 의견을 펼쳤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라며 화면 속의 한국은 얼마나 깨끗하고 완벽한지 뭐 하나 티끌 하나 없어 보이고 마치 완벽한 세상 같다며 그게 바로 허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일어나는 길거리 묻지마 범죄들에 대한 뉴스 기사를 가져오며 지금 한국 사회는 무법자들에 의해서 두려운 공포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며 아무도 거리를 나서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같은 것 말이죠. 물론 당시에 한국에 이유 없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격이 일어나고 있다며 사회적으로 혼란을 겪던 시기는 맞았어요. 하지만 제 생각은 달랐는데요. 한국도 결국 사람이 사는 곳이고 개중에 모난 사람들이 그런 짓을 저지르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범죄율 통계를 보면 한국은 안심해도 되는 나라였고 미국에서도 총기 난사 사고가 일어나면 뉴스에 나오고는 하는데 한국이라고 뭐 그런 일이 없겠냐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셀마는 여기 한국을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의 생각의 근원을 살펴보면 한국 드라마 때문이 아니겠냐며 한국 음악으로 관심을 가졌든 음식으로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지 결국 한국 드라마 속에 나오는 한국의 모습과 풍경을 보고 많은 학생들이 한국에 대한 로망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니냐며 그 드라마가 애초에 허구이기 때문에 실제 한국에 가보게 된다면 그다지 좋지 않은 곳일 것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하물며 튀르키예의 드라마를 보더라도 얼마나 완벽하고 얼마나 살기 좋은 곳으로 묘사되는지 다들 알지 않냐며 과연 한국이라고 다르겠냐는 의견을 펼쳤습니다. 사실 셀마의 이런 주장은 많은 친구들에게 야유를 받았는데요. 저는 토론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셀마의 의견에 반박하며 제 의견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셀마는 저에게 한국에 가본 적이 있냐는 말로 제가 할 말을 없게 만들어버렸는데요. 한국에 가본 적이 없지만 각종 지표나 통계를 보더라도 알 수 있는 사실이라는 말을 했지만 셀마는 그런 수치 따위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없다며 한국에 가서는 안 된다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토론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억지와 감정 싸움만 펼쳤던 토론 시간이 끝나고 며칠 뒤 투표에 들어갔죠. 그리고 한국에 가는 것을 찬성하는 게 겨우 30%밖에 나오지 않았고요. 결국 한국행은 물거품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셀마는 자신의 말이 맞았다며 과연 토론장에서 누가 더 설득력 있는 말을 했는지 저에게 비아냥거리듯이 말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저도 분명히 알고 셀마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한국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건 비용 때문에 한국에 가지 않겠다고 선택한 학생들이 더 많았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면 마치 비굴한 모습으로 비추어질까봐 자존심이 상할까봐 그냥 한국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했던 것이고 저도 그런 원색적인 비난에 이성적인 대화를 하지 못하고 소리를 버럭 질러버리기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웃긴 것은 이런 저희들의 감정 싸움과 투표에 무관하게 저희는 모두 한국으로 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학교 측에서도 예산을 지원해주기로 했고 애초에 교류 행사는 학생들에게 비용 부담을 시키지 않아 왔었는데 이번에만 학생들에게 비용 부담을 시키는 것은 부당한 처우라며 학교 이사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줬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와 셀마의 감정 싸움은 정말 허튼 짓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저와 셀마는 화해하지 않았습니다. 셀마는 자존심을 굽히지 않았고 한국으로 가는 그날까지 한국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지 말자. 한국 드라마는 허상일 뿐이야. 실제 삶과는 다르다며 자극적인 말을 내뱉고 있었고 그 자극적이고 위험한 발언에 일부 학생들은 동조하기까지 했으니까 말이죠. 셀마와는 눈을 마주쳐도 못 본 척하고 인사도 하지 않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저희 학생단 24명은 한국으로 향했고요. 이 적은 인원 속에 적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스트레스였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어디를 이동할 때마다 버스에서 셀마와 마주칠 수밖에 없었고요. 한국에 도착해서 정말 미친 듯이 신나게 즐겨하는 나머지 22명의 학생들과 이미 감정이 상해버려서 서로를 신경 쓰고 있는 저와 셀마만 불행한 한국 여행을 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셀마가 했던 말이 모두 거짓인 게 들통나버렸는데요. 당연히 셀마도 이럴 줄 모르고 그냥 했던 소리였지만 자신이 했던 말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정말 멋진 아쿠아리움에 방문을 해서 단체 사진을 찍을 때에도, 그리고 한국의 놀이공원에 가서 다른 친구들은 신나게 즐길 때에도 셀마는 좋은 티를 낼 수 없었어요. 스스로 한국을 쓰레기 같은 나라쯤으로 만들어버린 발언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국에 오기 전 셀마의 자극적인 의견에 동조해서 잠시 한국을 쓰레기 나라쯤으로 취급하던 일부 학생들도 셀마에게 등을 돌리기도 했고요. 직접 와서 목격한 한국은 셀마가 헛소리로 주장했던 한국과는 너무나 달랐으니까 말이죠. 이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한국은 어디를 가나 길거리는 쾌적했으며 튀르키예에서처럼 길거리를 지나다닐 때 이유 없이 추행당해야 하는 경우도 없었으며 몇몇 한국 사람들은 친절하게 말도 걸어주며 튀르키예의 이름이 바뀐 것을 알고 있다. 나도 언젠가 한 번쯤은 튀르키예에 놀러 가보고 싶다. 한국에 온 걸 환영한다라는 친절한 인사를 받기도 했거든요. 이런 한국의 좋은 모습이 보여질 때마다 셀마의 어두운 표정은 저를 더 기분 좋게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셀마가 혼자 한국을 못 즐기고 있는 것이 쌤통이라는 생각도 들었으니까 말이죠. 늘 23명의 무리와 뒤에서 기운 빠져서 팔짱 낀 채로 혼자 쫓아오는 셀마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대놓고 한국이 그렇게 후졌을 거라고 했지 않느냐며 면박을 주는 사람은 없었지만 아무도 그녀와 대화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철저한 왕따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걸어서 이동도 많이 하고는 했는데요. 그러다가 결국 일이 터져버립니다. 대열 가장 뒤에서 따라오던 셀마가 어느 순간부터 보이지 않았고 목적지에 도착해서 셀마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저희들은 매우 당황했습니다. 교수님들 포함 저희는 3명씩 짝을 이루며 흩어져서 셀마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돌아왔던 곳을 그대로 돌아가보고 가보지 않았던 곳도 돌아다녔어요. 다들 땀이 날 정도로 말이죠. 한편으로는 셀마를 잃어버린 게 제 탓 같기도 해서 미안한 마음도 들고 셀마가 잘못되지 않아야 한다는 걱정스러운 마음도 들었어요. 그깟 감정 싸움이 뭐라고 이렇게 외국에 나와서까지 그랬는지 제 행동들이 후회가 되기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셀마에게 냉랭하게 굴던 다른 친구들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애타게 셀마를 찾아 나섰습니다. 부디 무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한참을 찾아보다가 저희 지도교수님은 결국 방법이 없다 싶었는지 교류회 때 만나서 인사를 나누었던 한국인 교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학생 한 명이 없어졌다는 소식에 바로 저희가 있는 곳으로 나와주신 한국인 교수님은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다며 근처 작은 경찰서로 방문을 했습니다. 남은 학생 23명이 그 작은 경찰서 앞에서 서성이고 안으로 들어간 한국인 교수님과 저희 지도교수님이 들어가 있는 상태였죠. 꽤 많은 인원이 모여있자 지나가던 한국인들은 무슨 일이 있는 것인가 관심을 가지는 듯 쳐다보면서 지나가더군요. 경찰서 안에서 한참을 대화하는 듯 하더니 다소 밝은 표정으로 나오는 교수님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와 지도교수님, 그리고 한국인 교수님 이렇게 3명은 경찰차를 타고 어디론가 이동했습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숙소로 돌아가 있기로 했고요. 그렇게 저는 한국의 경찰차를 타고 10분 정도 시내를 가로질러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은 아까 있었던 작은 경찰서와 비슷하게 생긴 또 다른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건물 안에 들어가자 거기서 셀마는 웃으면서 간식을 먹고 있었어요. 그 장면을 보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셀마는 왜 저기 있는 거지? 근데 왜 웃고 있는 거야? 라는 의문이 들기는 했지만 우선 셀마에게 달려갔습니다. 저는 셀마에게 우리가 너를 너무 신경 쓰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셀마는 매우 밝은 표정으로 신나하는 듯한 느낌마저 났는데요. 대체 이 간식은 무엇이며 왜 이렇게 신나해는 건지, 혹시 셀마가 말했던 대로 한국에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에게 약물이라도 강제로 맞은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셀마는 뒤에서 천천히 따라오며 한국 길거리를 구경하다가 그만 대열을 놓쳐버렸고 한참 뒤에 정신을 차려보니 자기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고 했어요. 셀마도 처음에는 당황해서 이리저리 바쁘게 돌아다녀봤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작은 경찰서를 발견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들어왔던 것이고 그 안에서 셀마는 한국의 경찰들에게 간식도 얻어먹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설명을 했던 상황이었죠. 그리고 그동안 저희도 셀마를 찾아 한참을 헤매다가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한 상황이었는데 셀마의 현재 상황이 경찰들에게는 공유되고 있어서 이렇게 셀마를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셀마는 매우 당황한 표정으로 경찰서에 들어갔었지만 친절한 경찰들이 셀마를 진정시켜 주었고 한국에는 아무 카페에나 들어가도 와이파이가 가능하다는 정보를 알려주었고 셀마는 튀르키예에서 가져온 핸드폰으로 전화나 문자는 안 되지만
그럼 이따가 카페에 가서 와이파이를 켜고 저희한테 연락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어요. 와이파이를 잡아서 저희한테 연락할 생각도 못할 만큼 당황했던 것이죠. 그렇게 너무 다급한 마음으로 여기저기를 한참 동안 돌아다녀서 그런지 그제서야 마음이 놓이면서 몸이 나른해졌고, 이 작은 경찰서에서 한국 경찰들이 주는 간식을 얻어먹고 좀 쉬다가 나서 연락을 해볼 생각이었다고 했습니다. 마침 그 사이에 저랑 교수님이 이곳에 도착한 것이고요. 셀마는 여기 한국 경찰들은 나에게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간식까지 주던데 라며 해맑은 목소리로 저를 반겨주었고요. 그리고 셀마는 먼저 사과를 했습니다. 내가 한국에 가는 게 너무 비싸서 마음에 없는 소리를 너무 많이 했다며. 그런데 막상 와본 한국은 내가 헛소리를 할 만큼 그런 나라가 아니었으며 너무나도 멋지고 화려해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지만 차마 티를 못 냈던 거라면서 말이죠. 저도 셀마에게 우리 사소한 감정 싸움 따위는 잊어버리고 지금부터라도 같이 한국을 즐기면서 다니자고 했고, 그동안 은근히 왕따 시켜서 미안하다며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셀마와 함께 가장 앞에 서서 함께 한국을 구경 다녔고요. 그전까지 이렇게 친한 친구는 아니었는데 이 한국 여행을 계기로 저와 셀마는 가장 친한 친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교류 행사를 무사히 마치고 튀르키예로 돌아온 지금 한국에서 정말 좋은 추억도 많이 쌓아왔고요. 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은 한국에 대한 그리운 마음마저도 가지고 있는 상태죠. 만약 셀마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면 저희들은 좋은 추억을 가진 한국이 아니라 끔찍한 경험을 했던 한국으로 기억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사실. 셀마가 이야기했던 그런 나쁜 나라가 아니라서 다행이었고요. 셀마와 저는 그런 한국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마지막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한국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